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제7장 노인의 건강 정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도움이 되는 질환은 1. 부신 기능 저하증 2번 고혈압 3번 간경화 4. 심부전 5번 심부전증인데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도움이 되는 질환은 2번 고혈압인데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는 질환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외에도 염증성 비뇨기 질환인 요로 감염이라든가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염 등과 함께 폐렴, 기관지염, 또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노인들의 약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 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아니죠.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먹는다. 역시 아니고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버립니다. 3번 약을 증상에 맞게 본인이 혼합해서 먹어도 된다. 역시 안 됩니다.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술을 마신 후에도 반드시 약을 복용한다.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약 복용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5번 약을 중단하기 전 의사와 먼저 상담한다. 정답이겠네요. 항상 약은 의사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노년기 성생활 관련 성적 활동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죠. 성능력은 노인이라고 해서 감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생리적인 반응 유형이 변하기도 한다. 생리적 반응 유형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3번 부부의 상태와 성적 활동 간에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부부의 상태와 성적 활동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연령 증가에 따라 수행 능력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고 있죠. 있습니다. 5번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성행위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역시 심리적 신체적 요인은 성행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노인 정후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삶의 질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아니죠. 삶의 질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번 여러 원인들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한다. 정답이겠네요. 노인 정후군의 공통된 특징들은 노쇠한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3번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이 동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로 감염이 선망을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4번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죠.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 노인 정후군은 각각의 위험 인자들로 나타난다. 아닙니다. 노인 정후군은 공통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노쇠 단계를 거쳐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자몽 주스는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와파린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줄어든다. 아니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와파린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줄어드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2번 시금치는 고지혈증 약과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역시 아닌데요. 고지혈증 약과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자몽 주스입니다. 3번 우유는 약과 같이 먹을 때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다. 우유는
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두부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두부 역시 약의 부작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5번 커피, 유제품, 인삼 등은 약과 같이 먹을 때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이네요. 커피나 유제품, 인삼, 홍삼 이와 같은 음식들은 약과 같이 먹을 때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번 노인의 약물 사용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아니죠.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를 일으킵니다. 2. 약물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서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역시 아닌데요. 약물에 대한 이해력이 감소되어서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정답이겠네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4번 위산분비 증가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아니죠. 위산분비가 감소되어서 약물 흡수는 줄어듭니다. 5번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역시 아니네요. 어르신들은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 매년 1회 아니죠. 2. 결핵 10년마다 1회 역시 아니고요. 파상풍 5년마다 1회 역시 아닙니다. 4번 대상포진 65세 이후 1회 정답이겠네요. 5번 인플루엔자 3년마다 1회 역시 아닙니다. 성인의 예방접종표를 보면 독감은 매년 1회 맞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은 64세까지는 위험군만 1, 2회를 맞고요. 그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1, 2회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59세까지는 위험군만 1회 맞고요. 60세 이상부터는 1회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다음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환은 40도씨가 넘는 체온, 그 다음에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중추신경 기능장애, 혼수상태, 헛소리 등의 상태가 나타나고 오한, 심한 두통, 빈맥, 맥박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빈호흡, 저혈압 등의 증상이 있는 질환은 1번 열사병인데요. 열사병은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중 하나인데 열사병은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고요. 2번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 차고 젖은 피부가 되어서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또 창백,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나지만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3번 열성 부종은 발이나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열발진은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작은 수포로 목이나 가슴 상부 또 서해부, 유방 밑이나 팔꿈치 안쪽에 주로 생기는 온열 질환이고요. 5번 열경련은 일시적인 의식 소실인 실신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운동의 종류는 앉거나 서서 하는 정적인 활동을 하거나 동적인 활동, 또 정적, 동적 균형의 유지, 개선이 목적인 운동은 균형 운동이죠. 균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균형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는
1. 근육 피로도 감소 아니죠. 근육 피로도는 증가해서 운동을 꺼려 하게 되고요. 2번 폐활량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어서 숨이 금방 차기 때문에 운동을 꺼려 하십니다. 3번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답이네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해서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향상이 아니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감소가 되어서 운동을 꺼려 하시고요. 5번 골밀도 역시 감소되어서 잘 넘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꺼려 하십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상 노인의 건강 정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